코로나19 상황 이런데요. 백신 접종은 또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도 다음 주에는 2분기 접종이 또 시작이 된다고 해서요. 관련 소식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언제 접종이 시작되는지 정말로 손꼽아 기다렸는데 벌써 2분기 접종이 다음 주에 또 시작이 된다고 해서요. 충청북도의 현재 접종률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한 17,000여 명이 접종을 했다고 그러죠. 지난달 전국 동시에 2월 26일부터 그렇죠. 시작이 됐죠. 그렇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가 다음 날 27일 날 시작이 됐고, 예. 그래서 충북이 꽤 높아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6일 기준 그 접종자 수 대비로 보면은 예. 물론 뭐 이제 그 수도권이 제일 많겠지만은 그 17개 시도 가운데 그래도 한 10번째 되니까는 그 꽤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도 네. 접종률이 많이 높은 편이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1분기 접종 대상은 원래 하여튼 23,000여 명이었는데 당초에 예. 지금 뭐 하여튼 70 거의 한 3%에 많이 했네요. 많이 했어요. 되면은 그래서 뭐 이달 이제 그 1분기 마지막이죠. 이달 말까지 가면은 거의 뭐 그 접종 목표에 근접하지 않겠나. 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2분기 접종이 구체적으로 뭐 언제쯤 시작이 된다는 겁니까? 2분기 접종은 이제 그 4월부터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75세 이상 노인 그동안에 1분기 때는 주로 이제 그 우리 노인 요양시설도 요양병원 그리고 어떤 그 119 구급대 그리고 그 코로나19 환자들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의료진 이런 예. 부분에 대해서 위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전국적으로 한 64만 명을 했고 이제 4월부터는 그리고 이제 노인 시설 분들도 이제 그 65세 미만 분들이 주로 이제 접종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물론 뭐 간병인들도 얘기도 있습니다. 간병인들이 주로 65세 이상들이 많은데 왜 예. 그 처음부터 좀 맞추지 그랬냐 하는 부분. 그렇죠. 어쨌든 4월부터 75세 이상 노인 등 그 우리 충북에서는 어떤 그 33만 명을 대상으로 예. 접종을 시작한다고 그럽니다. 물론 이 백신도 아스트라제네카 위주가 될 것 같고 일부 뭐 파이자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은 뭐 요양병원, 요양시설과 코로나19 취약시설 입소자. 예. 이들은 65세 미만이었는데 1분기에는 이제 65세 이상 노인 그리고 학교 관계자, 만성 질환자, 예. 보건 의료인, 사회 필수 인력 등 34만 2천여 명. 예. 그래서 요양병원은 오는 23일. 예. 부터 자체 접종이고요. 시작이 되는군요. 의료진이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요양시설은 이달 30일부터 예. 촉탁 의료기관이나 그 이제 보건소 방문 접종으로 진행을 하는데 예. 어쨌든 뭐 지금 연로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걱정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이게 이제 그 아스트라제네카나 이게 파이자가 2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2번을 그 특히나 아마 파이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접종센터를 찾아가야 돼요. 어떤 보관상의 문제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예. 그 어르신들이 그 우리 또 충북은 또 산간 지역도 있고 한데 맞아요. 접근하는 게 어려울 수도 이 있어서. 모더나 아니 그 아스트라 때문에 화이자도 마찬가지지만은 직접 뭐 가서 접종을 한다. 이기 때문에 그 일회 접종할 수 있는 백신 그 얀센 같은 예. 그런 그 아직 안 들어왔죠. 아직은 예. 아니면 찾아가던가 가정을 가던가 아니면 이제 위탁 그 의료기관이 동네 가까운 곳을 갈 수 있게 하던가 예. 아니면 버스를 통해서 동네 어르신들을 이렇게 거리를 두면서 모셔와서 접종하고 뭐 그런 좀 방안들을 우리 충청북도에서 정부 대도시랑은 또 다르잖아요. 선제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그렇죠. 좀 있고.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가까운 분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접종을 했는데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겠습니다만은 열이 나면서 좀 힘들었다. 이것을 과연 노인들께서 노약자들이 버틸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분도 계신데 그러니까 그 아스트라제네카 오히려 그 저기 건강한 젊은층에서 더 어떤 그 민감한 반응이 좀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발열이라든지 어떤 근육통이라든지 오히려 좀 그 50대 중반 이후의 분들한테는 그런 증상이 좀 덜하고 그렇군요. 그런데 하여튼 좀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가 조금 좀 약간은 불신이 있는데 걱정이 좀 돼서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부에서 물론 뭐 그 사람마다 다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일관적으로
이 사람이 이랬으면 괜찮아집니다. 이게 아니라 예. 그래도 국민들을 좀 안심시킬 수 있는 뭔가 좀 맞습니다. 예. 좀 정답 비슷한 걸 좀 내놨으면 좋겠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2분기는 시작을 한다고 하고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가 접종이 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고를 수는 없다고 하고 어떤 백신이 어떻게 접종이 될까요? 그 75세 이상 노인 우리 그 충북에 이번에 이제 4월부터 맞게 되시는 12만 6천여 명 그리고 이제 노인 시대에 거주하는 1,100여 명은 화이자 백신을 접종을 한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그렇게 맞고 그러니까 두 분류가 가지를 같이 예. 접종을 하는 겁니다. 화이자로 이제 그 접종을 하는 곳이 이제 그 접종 센터에서 운영을 하죠. 화이자는 그렇죠. 예. 초저원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청주 상당, 서원, 청주에 두 곳 그리고 네. 이제 충주 음성. 네. 그래서 그 접종 센터를 이달 말까지는 설치를 거기다 한답니다. 그렇죠. 그렇군요.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노인네들 어르신들을 그럼 접종센터까지 어떻게 모셔올 것인가 하는 부분을 한번 우리 그 자치단체 도나시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걱정이에요.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뭐 이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접종을 했는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 우리 지역에서도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그 화이자 이제 다 두 번 맞잖아요. 아스트라제네카 두 번 이제 그 항체가 이제 완전히 생기는 면역력이 생기는 시점이 그 화이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3주 아니겠습니까? 예. 3주니까는 이제 2차 접종이 되면 아마 이달 말쯤 2차 접종이 되면 다음 달 4월 초부터는 어떤 그 항체를 지닌 그 접종자들이 화이자 맞으신 분들은 생기는 할 것이다. 예, 예. 아스트라제네카는 뭐 한 10주 정도 기간이 길으니까 2차까지. 네. 그래서 우리 충북에서도 백신 접종자가 확진이 됐어요. 물론 이제 이런 경우는 그 면역 형성이 전이겠죠. 이래서 그 충주 지역 모 요양병원 원목과에 근무하는 30대 네. 이분이 그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그 목감기 증상이 나타났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난 4일이었죠. 근무처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을 했답니다. 예. 그러니까는 이제 접종을 하고 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항체가 나타날 때까지는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죠. 2차 노출이 된 거죠. 접종 하고 나서 1차 접종은 10주 후에 이제 2차 접종이니까 접종하고 나서도 일정 기간 항체 형성 기간이 있으니까는 그 사이에 확진이 됐다고 그래서 뭐 크게 이상하다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다는 말씀. 네, 그러니까 이게 1차 맞았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바로 생기는 게 그러니까 아니니까요. 계속 예. 마스크 끼고 조심해야 조심하고 되고. 거리 두기 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말이죠. 그런가 하면 이 백신 관리를 뭐 의도적으로 잘못한 것 같지는 않은데 청주의 뭐 의료기관 백신을 보관하는 냉장고가 고장이 나서 뭐 이게 잘못되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결과가 좀 궁금합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일이 좀 벌어지고 있죠. 종종 있어요. 또 뭐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는 물론이고 예. 그래서 충청북도가 이제 민간 병원에서 보관 중이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보관 온도가 적정 온도 1을 이탈했다. 예. 그래서 백신을 전량 폐기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는 예. 급하게 이제 우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하는 의료기관 대상으로 이제 점검을 진행한 거죠. 예. 그래서 뭐 좀 80곳 중 78곳 점검해서 이상 있는 부분에 대해서 6곳이 좀 관리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제 시정 조치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렇군요. 네. 그 온도를 넘어갔던 그 해당 관련 백신은 전량 폐기가 되는 그러면 거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물 백신 될 수 있으니까. 이번에 이렇게 보면은 당초에 계획했던 시간보다 뭔가 조금 앞당겨진 느낌도 좀 있고요. 2분기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가다가 보면 3분기도 좀 당겨지지 않냐라고 기대를 하는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아서요. 어떻습니까? 글쎄 뭐 이게 이제 물량 기준으로 뭐 하면은 지금 뭐 이제 아스트라하고 이제 화이자 쪽은 물량 공급에 뭐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나머지 우리가 이제 1회 접종하는 얀센이라든지 기타 백신들 우리 네. 국내에서 또 개발한 백신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예. 부분까지 좀 되면은 속도는
굉장히 좀 빨라질 것 같아요. 3분기에 일반 우리 도민 199만 5천여 명에 대해서 단계별 접종을 실시한다. 네. 그래서 올해 안에 우리 저 135만, 160만 도민 중에 당초 예정 135만이면 인원. 거의 예. 뭐 접종 대상에서 제외되는 뭐 임산부라든지 뭐 영유아 부분들 빼면은 뭐 그 완료가 돼서 집단 면역 70%를 넘길 수 있는 타이밍이 아마 그 한 11월쯤 빠르면은 뭐 10월쯤 뭐 예. 그보다도 더 좋은 건 아주 그 코로나19가 알아서 물러가는 백신 이전에 뭐 예. 그런 그런데 그런 기대가 좀 가져야 되는데 이제 백신뿐이 없겠다는 생각도 또 들어요. 보면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그러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접종을 했다고 해서 바로 항체가 생기는 게 아니니까요. 개인 위생 방역수칙 끝까지 좀 잘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나눠주신 홍순목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자, 3월 19일 금요일 전해드린 뉴스박스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